이제는 스마트 스피커의 플랫폼과 보이스 UX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스마트 스피커에서 동작하는 기능들을 만들려면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표는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보셨죠? 아마존 알렉사, 아마존 에코를 동작시키는 두뇌를 알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마존 알렉사 플랫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운데 아마존 알렉사라는 게 있고요. 왼쪽으로는 스킬스킷이라고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드는 것들이 포진되어 있고, 오른쪽은 보이스 서비스,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라고 해서 그러한 기능들이 발현되는,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들, 아마존 에코 스피커부터 해서 자동차, 심지어는 가전제품 이런 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비단 아마존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존 알렉사 같은 경우에 아까 옆에 있는 모습을 위아래로 바꾸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가운데 아마존 알렉사라는 두뇌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연동시키기 위해서 알렉사 스킬스킷이라는 게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기능을 하는 알렉사 스킬스가 있고, 또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되는, 특히 이제 스마트홈 기기나 IoT 기기들과 연동되는 알렉사 스킬도 있습니다. 밑으로 보게 되면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 아까 앞에서 본 그림과 마찬가지로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그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가 스마트폰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아마존 에코 스피커나 다른 자동차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그림들이 구글 홈에도 마찬가지가 있고요. 네이버 클로바에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구글 홈 같은 경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이 아마존 알렉사에 해당되는 두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두뇌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 기능들을 만드는 것을 위에 이제 액션송 구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글은. 그래서 알렉사가, 아마존 에코가 스킬스라고 부르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 알렉사의 스킬스를 구글은 액션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다양한 기기에 이제 확장되는 것으로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스마트폰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었죠.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 앱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구글 홈과 같은, 또는 구글 홈 이외의 다른 회사의 스피커나 자동차나 이런 것에 확장되는 것을 또 구글 어시스턴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클로바가 초기부터 오픈 플랫폼을 많이 개방을 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라는 이름의 스피커가 있었지만 그것의 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클로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네이버 클로바가 있고요. 위로 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이름 없이 컨텐츠나 서비스라고 좀 부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익스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확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클로바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기능을 외부에서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네이버 클로바 킷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기기들에서 네이버 클로바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로바 인터페이스 커넥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추상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가운데는 AI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위쪽으로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능들. 그래서 날씨를 물어보고 구구단 놀이를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확장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 다양한 기기들과 연동을 하기도 합니다. 필립스 휴랑 연결하기도 하고요. SK텔레콤 스마트 홈 기기랑 연동을 하기도 하고요.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다양한 POC,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소프트웨어 POC나 하드웨어 POC로 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누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작년이었었죠. 최근이 아니고 작년에 티맵에다가
누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팀앱 내비게이션을 켜고 팀앱 내비게이션에다가 음성으로 목적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주행하고 있는 도중에 주유소 들려줘 이럴 수도 있고 멜론 음악을 플레이해줘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스타벅스에 커피를 주문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앱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로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다양한 하드웨어들로 이제 서비스들을 포팅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을 임베디드 하드웨어 임베디드라고 보면 됩니다. 구조를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AI 스피커 또는 AI 비서 또는 AI 어시스턴트 또는 스마트 스피커라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되는구나, 전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해한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흘러가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스마트폰의 앱이나 스피커만 보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얘가 답변을 잘 해주기도 하고 좀 못 해주기도 하죠. 근데 그 뒷부분이 어떻게 돌아가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표는 SK텔레콤의 이제 누구에서 사용했던 장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리아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제 SK텔레콤의 누구 디바이스한테 아리아 오늘 날씨가 어때? 아리아 음악 들려줘 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저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웨이크업이 일어납니다. 웨이크업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유신아 라고 부르면 제가 귀가 쫑긋하면서 그쪽을 보겠죠. 근데 유신아라고 부르지 않으면 제가 들어도 그 소리는 거의 다 흘려듣고 잘 신경을 안 씁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웨이크업 워드, 호출어라고 부르는데요. 아리아라고 부르게 되면 스마트 스피커가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사용자가 주인이 하는 말을 쫑긋하고 잘 들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아까 앞 시간에 제가 이제 아마존 에코에는 기기에 7개의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 앞에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음성 전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아들으려면 사람이 말한 명령어만 음성으로 만들어서 보내도 사실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중간에 다양한 노이즈가 섞이게 되면 그건 굉장히 제대로 분석을 하고 동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전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음성을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ASR이나 NLU, TTS 같은 것들을 잠깐은 말씀을 드렸었죠. ASR은 이 장표의 오른쪽 아래에 약어가 쓰여져 있기도 하지만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받아쓰기 하는 그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옆 단계에 있는 NLU라고 하는 부분은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받아쓰기는 했는데 그 단어가 내가 아는 단어면 뜻을 알고 모르는 단어면 그 뜻을 모르죠.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먹는, 이해하는 그것이 NLU입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어떤 동작을 하겠죠. 필요한 처리를 하고 그것을 사람한테는 사람이 말로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가 사람의 말을 합성해 놓는 것을 text to speech라고 해서 문장을 소리로 만든다고 해서 TT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처리된 음성이 ASR을 거치게 되면 음성 인식이 돼가지고 텍스트로 바뀌고요. 그다음 그 텍스트가 NLU를 거쳐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intent, 의도죠. intent를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 intent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동작을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음악을 찾아주기도 하고 스마트 스위치를 끄기도 하고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들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내에서 다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다 처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뭐 음악을 플레이한다 그러면 멜론에 연동을 한다든지 그럼 외부의 서비스잖아요. 그렇게 연동을 해서 그 결과를 가져와서 다시 이제
어떤 사용자 주인님이 말한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라고 TTS를 통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는 다시 음악을 들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들의 과정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 이 장표입니다. 이게 만약 좀 헷갈리거나 어려우시면은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근데 내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발화라는 얘기는 제가 말하는 거죠. 이제 뒤에서 제가 다른 단어로도 얘기를 할 텐데 어터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발화가 되게 되면 AI 플랫폼으로 넘어와서 ASR과 NLU를 거치게 되고 ASR과 NLU를 거치게 되면 어떤 그 결과를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동작을 하는 부분을 이제 서비스 매니저가 해당되는 서비스 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그 서비스에서 로직을 처리한다 그러죠.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처리하고 나면 그 결과를 다시 TTS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플로우를 이 그림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음성으로 어떤 기능을 처리한다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서비스를, 새로운 기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보이스 UX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만 또 굉장히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힘이 든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스크를 처리한다는 목적은 동일해요. 우리가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취미로라도 앱을 한번 개발해 본 적이 있다, 또는 웹 서비스를 개발해 본 적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웹페이지에 화면을 그려본다든지 앱의 화면을 디자인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GUI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GUI를 설계할 때는 메뉴를 어떻게 놓지, 버튼을 어떻게 놓지, 화면에 보여주는 정보를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얘기하지,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을 처리해서, 태스크를 처리해서 화면에 보여준다라는 그 목적은 보이스 UX나 GUI나 동일합니다. 즉 어떤 일을 처리한다라는 태스크 처리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다만 차이는 사용자의 행동과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인풋과 아웃풋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다른데 보이스 UX가 어려운 점 중 하나는 GUI는 뻔해요.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에서 사용자가 그 부분을 터치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뭘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화면에 어떤 화면을 보여주느냐 마느냐, 이렇게만 결정을 하면 되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면들 중에서 그때그때 다르게 보여줘야 된다. 이건 이제 기능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면 많지는 않습니다.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죠. 환율을 보여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GUI에서, 스마트폰 앱에서 지금 미국 환율을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줘 라고 하게 되면 그걸 숫자로만 쫙 날짜하고 숫자로만 보여줄지, 그 위에다가 그 그래프로 이제 환율에 어떻게 변한, 올라간지 내려간지 그래프랑 같이 보여줄지, 이런 것만 결정하면 돼요. 사용자가 환율을 보여줘 하면 환율 보여주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보이스 UX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환율을 보여줘라는 말은 똑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미국 환율 보여줘. 미국 환율 얼마야? 야, 지금 미국 환율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풋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 의도를, 인텐트를 잘 이해하고 잘 처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얘는 기계잖아요. 기계는 아와 어가 달라요. 즉 환율을 알려줘라는 거하고 환율을 보여줘라는 거하고 미국 환율 어떻게 돼? 라는 거하고 기계 입장에서는 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다양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아웃풋도 지금 미국 환율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미국 환율은 지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국내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스피커들을 봤는데 똑같이 날씨를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달랐잖아요.
이렇게 아웃풋이 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모습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스 UX의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를 그릴 수가 있어야겠죠. 결국 어떻게 보면 영화나 연극의 대본,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장표에 이런 내용들의 소스를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이 링크는 이제 저희와 같이 작업했던 저희 파트너사에 있는 링크인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이스 기능의 앱을, 그러니까 VUX 앱, 아마존 알렉사 이름으로는 스킬스,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홈 이름으로는 액션스, 뭐 클로바 이름으로는 익스텐션, 이런 어떤 뭐라고 불리든 간에 스마트홈의 앱 같은, 스마트폰의 앱 같은 그런 기능들을 이제 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개발을 해볼 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조금 있어요. 개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은 이후에 보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음성 서비스가 어떻게 하는지 플로우를 이 그림, 저 그림, 저 그림 좀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세 번째 그림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장미꽃을 사고 싶어 라는 부분이 어터런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발화, 어터런스에 대해서 기계가 이해하려면 그 말에 대해서 의도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텐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장미꽃을 사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인텐트는 뭐가 될까요? 인텐트는 꽃 주문인 거죠. 즉 꽃을 사고 싶다, 꽃을 주문하고 싶다라는 게 사용자의 의도입니다. 근데 꽃을 사고 싶다라고 인텐트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꽃을 사고 싶어? 무슨 꽃? 언제? 심지어는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꽃 주문이라는 인텐트에 부과되는 정보들, 어떤 옵션들을,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 것을 슬롯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슬롯들은 제가 VUX의 기능을 설계를 할 때 정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장미꽃을 사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그 장미꽃을 사고 싶어라는 이 인텐트, 사용자의 인텐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알아야 되는 정보들, 즉 꽃을 사고 싶어 하게 되면 아까 장미꽃이라고 했으니까 꽃의 종류는 장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슬롯 1은 채워졌습니다. 장미를 사고 싶대. 종류는 장미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슬롯을 설계를 날짜하고 시간, 그러니까 그 장미꽃이 준비가 완료돼야 되는, 꽃을 누구한테 이제 선물을 해주는 것을 대부분 생각을 하겠죠. 꽃 주문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이 더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그 꽃을 준비를 하겠죠.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인텐트 파악은 됐는데 슬롯이 다 안 채워졌잖아요. 즉 장미라는 꽃의 종류는 알게 됐는데 언제, 몇 시에 라는 것들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언제 준비할까요? 언제 준비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날짜를 사용자가 그 다음엔 얘기를 해야겠죠. 3월 14일 이렇게 얘기하면 3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자기가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다시 시간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사용자가 시간을 얘기하지 않으면 오전 10시까지 준비하자라고 제가 설계를 미리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건 디폴트로 10시로 집어넣자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다시 한번 물어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정보의 슬롯들의 값을 다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컨펌을 해주는 거죠. 확인을 해주는 거죠. 주문을 완료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주문해 라고 이제 사용자가 결제니까 한 번 더 대부분 컨펌을 받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함부로 주문해버리면 잠깐만 취소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주문해 라고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꼭 마치 우리 레스토랑에서 그 음식 주문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음식 주문하는 것도 보이스 UX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결론을 알려주는 거죠. 장미꽃을 3월 14일 10시에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TTS를 거쳐가지고 예쁜 목소리로 음성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미꽃을 3월 14일 10시에 준비하겠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꽃 주문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이스 UX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어터런스, 발화, 사용자의 어떤 발화들이 있을 건지, 그 어터런스를 가지고 나는 인텐트,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해야지 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인텐트 안에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슬롯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어터런스를 얼마나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즉 장미꽃을 사고 싶어, 장미꽃 주문해줘, 야 나 장미꽃 필요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다 장미꽃을 꽃 주문을 하는구나, 그 꽃의 이름은 장미구나 라고 분석해낼 수 있는 건 그 서비스를 하는 AI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이 얼마나 더 능력이 뛰어나냐,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렉사 스킬스 킷이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페이지는 알렉사 스킬스 킷의 그 설명하는 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알렉사 스킬 킷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개발을 해야 돼? 배워야 돼? 또 뭐 앱 개발하는 거야? 나 프로그래밍 모르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딩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서 이 소스 코딩을 만드는 그런 것의 지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템플릿들을 만들어 놨어요. 스마트 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트리비아라든지 어떤 목적에 맞춰서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간략하게지만 알아들으실 만큼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 UX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빌드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제 글자에 보면 조금 낯선 것들 있죠. AWS 람다니 뭐 이런 얘기들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실제로 이제 ASK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때 또 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어찌됐든 실제로 그것을 내가 개발을 한다. 웹 환경에 개발 환경에 들어가서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런치를 해야겠죠. 다 만들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내 아마존 에코, 내 누구 이런 스마트 스피커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동작하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앱스토어 같은 데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의 모습은 이제 아마존 알렉사 스킬스 킷을 개발하는 실제 페이지예요. 근데 지금은 또 페이지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모습과는 약간 다릅니다. UX가 화면 이 웹 페이지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그래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왼쪽에 이 이제 웹 화면에 이것은 웹 화면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페이지의 아래쪽 왼쪽에 가면 URL 링크가 있잖아요. 그 URL 링크를 가 보시면 이제 화면의 색깔이나 뭐 배치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르겠지만 이런 것처럼 그 알렉사 스킬스를 개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왼쪽에 메뉴, 개발 프로세스에 맞는 메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해서 난 맨 처음에 스킬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 그것을 개발은 어떻게 할 거야, 화면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어터런스하고 인텐트. 인텐트에는 어떤 뭘 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인텐트가 있고, 근데 그 뭘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해. 그럼 슬롯을 채우면 된다.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이 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페이지들을 개발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의 웹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노란 메뉴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가지 스킬스 타입 중에서 선택한다고 되어 있죠. 커스텀 인터랙션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야말로 아무런 템플릿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터런스도 내가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텐트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정의를 하고, 슬롯도 내가 정의를 하고, 가장 자유도가 높지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커스텀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홈이라든지 플래시 브리핑에 대해서는 템플릿을 딱 맞춰놨어요. 스마트홈 가전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보죠. 자, 스위치라고 생각해보죠. 스위치는 뭐가 필요하죠? 스위치 이름이 뭔지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시연을 할 때 저희 집에 거실 스마트 플러그를 켰었잖아요. 그러면 거실 플러그 켜줘, 거실 플러그 꺼줘,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할 것인지가 너무나 명확해요. 온, 오프 하던가 좀 더 복잡해봐야 온도를 조절하던가 바람 세기를 결정한다던가 타이머를 넣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들기 쉽게 스마트홈 스킬스 앱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플래시 브리핑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문 보는 거 같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보면은 신문들이나 뭐 뉴스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든지 뉴욕 타임즈를 본다든지 CNBC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게 뻔해요. 오늘 거 볼 거야, 지난주 거 볼 거야, 다음 주 거는 없겠죠. 뉴스니까 다음 주 거는 없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종류를 볼 거야, CNBC를 볼 거야, 뉴욕 타임즈를 볼 거야, 이런 것들만 정하면 돼요. 그리고 듣다가 다음 걸로 넘어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런 템플릿들은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디오 스킬이라든지 영화로 화면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언어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마존 에코는 미국만 지원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있다가 조금 더 지나서 영국을 지원을 했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서 독일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전에 이제 그 외부에다가 설명을 하는 시점에는 그렇게 3개만 했었는데, 지금은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까지 이제 추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포르투기시라든지 스페니쉬라든지 이탈리아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언어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럼 나는 어떤 언어를 쓸 거야? 이것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이 이름은 그냥 우리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이거는 뭘로 써도 됩니다. 쓰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내가 그 문서 만들 때 문서에 이름을 다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인보케이션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보케이션 네임은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이 인보케이션 네임이 뭐냐면, 자, 스킬스라는 거는 우리 스마트폰에 비유해 보면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서드 파티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겁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스마트폰의 앱은 아이콘을 보고 그 이름을 보고 터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런 터치나 화면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까 제가 그 SK텔레콤의 누구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할 때 뭘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위키에서라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물어보는 것을 어디한테 물어봐 라고 하는 것에, 그 어디라는 것에 인보케이션 네임이 돼요.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서드 파티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 어디에다가 물어봐, 이런 것들도 많이 되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음악을 실행할 때도 내가 음악을 그냥 클래식 음악 들려줘 라고 하게 되면 클래식 음악이 되는데, 내가 클래식 음악을 스포티파이에서 들려줘 그러면 스포티파이에서 Ask Spotify to play classical music 이렇게 해야 됩니다. Alexa, ask Spotify to play classical musi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ask Spotify라는 게 거기서의 Spotify가 invocation name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신경 써서 쉽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개발됐던 스킬스랑 충돌 안 되고 이런 것들 좀 고민해가서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글로벌 필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될 때 오디오 플레이나 이런 것들, 음악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에 대한 여부가 있으니까 이건 지금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인터랙션 모델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 중에서 실제로 기능을 하는 부분이에요. 로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코드가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JSON이라고 자바스크립트의 익스텐션인데 JSON 포맷을 좀 쓸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도 대부분 실제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코딩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딘가 있는 예제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쓰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AWS 람다라는 글자가 있네요. 이건 나중에 ASK를 실제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라고 했던 그런 람다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저런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건 발화,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그 반응을 듣고 말을 하고 말에 대해서 그 반응을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동작하는 로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율을 알려줘라고 하게 되면 정말 오늘 날짜에 중국 위안화와 원화 사이의 환율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은 그 환율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에 가서 그 환율 정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10위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지? 라고 하게 되면 그 10위안 환율에다가 10위안을 곱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를 환산시켜주는 그런 로직들 그런 기능들이 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점점 템플릿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서 코딩을 몰라도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샘플 어터런스라는 걸 넣게 되는데요. 이 기능을 하게 되면 이게 순서는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즉 샘플 어터런스를 넣게 된다는 게 말이 뭐냐면 아마존 알렉사가 굉장히 나는 지능적이에요 하는 얘기랑 비슷해요. 제가 아까 장미꽃 주문해 줘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미꽃 주문해 줘, 장미꽃 사고 싶어, 장미꽃 배달해 줘, 나 장미꽃 필요해. 이래서 이렇게 발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그걸 다 입력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입력한 것만 해당이 된다면 장미꽃 주문해 줄래? 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장미꽃 주문해 줘라고만 써놓고 장미꽃 주문해 줘라는 것만 이해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알렉사가. 그리고 장미꽃 주문해 줄래?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 그럼 굉장히 덤한 거죠. 바보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그렇게 알렉사는 바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샘플 언터런스라는 걸 몇 개를 넣어요. 자기가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알렉사가 그 비슷한 파생 단어, 파생 문장, 사람들이 쓸만한 파생 문장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겠지만 물론 이제 한국말로 봤을 때 장미꽃 주문해 줘라고 얘기하게 되면 장미꽃 주문해 줄래? 장미꽃 주문해 주라.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샘플 언터런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onfiguration. 그래서 동작 서버나 계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외부에 있는 계정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영화를 구글 같은 데서 이제 구글 홈에서 넷플릭스의 영화의 계정을 제가 넣어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의 계정들을 입력을 넣고 가져와야 될지,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다른 서비스들과 연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컴퓨테이션, 주변 환경을 결정하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들 다 넣고 나면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난 아마존 에코 아직 못 샀는데. 그럼 아마존 에코 살 때까지 못 하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스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서 이 웹상에서도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마존 에코에 기기가 있으면 거기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테스트해보니까 되게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앱스토어 같은 데 올려도 될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아마존 스킬 스토어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 테스트하기 위한 보이스 시뮬레이터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터의 화면들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나중에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코드 결과들, 에러가 대부분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에러에 대한 디버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화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면은 이거랑은 조금 바뀌었어요. 좀 더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또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이 되면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이제 다음 이후 시간에 ASK를 직접 동작을 해보면서 사용해 보시는 그 시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이것도 지난번 강의 때 지난 차수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래 뭐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어터런스 뭔지 인텐트 뭔지 슬롯 뭔지 말은 이해를 했어. 근데 이걸 날 보고 다 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또 하나를 또 추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킬스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있었던 개발하는 환경에서의 템플릿보다 더 쉽게 만들었어요. 대신에 아예 기능들이나 활용되는 것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족의 일상사를 메모하는 걸 만들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기에 트리비아라는 게 있는데 트리비아에다가 내가 가족 관련된 메모들을 넣을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보면은 되게 쉽고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한 1분 30초 정도 만에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유튜브 링크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 강의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될 건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eating your own personalized Alexa skills and responses is simple. Select your blueprint template by visiting the Alexa Skill Blueprints website, blueprints.amazon.com. There you can browse more than 20 skill blueprints across multiple categories. Let's create a custom family trivia skill. Each blueprint page has additional details about that blueprint template to help you get started, including how to make a skill, how to try your skill, and a sample skill for inspiration. Select the Make Your Own button to begin. Each blueprint comes with pre-filled content that can be used as is or customized as you like. For this family trivia skill, you can customize the experience. Here, you can edit how Alexa hosts the game, including sound effects, Alexa's greetings, and responses. Select Next once you've customized your content. Now you can name your skill. Use simple, memorable words that are easy for Alexa to understand. Then create your skill. Your skill will be ready to use within minutes on all Alexa-enabled devices associated with your Amazon account. Once your skill is ready, ask Alexa to open your new skill. Alexa, open My Family Trivia. Welcome to My Family Trivia. In this game, you'll be quizzed on some of the interesting facts that you likely didn't know about your family. 아마존 알렉사 기준으로만 다 설명을 하면 이제 끝날 텐데요. 여기서 구글 액션스는 그 쓰는 용어들이 어떻게 다른지만 알려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넣었는데 이 페이지도 지금은 또 좀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템플릿 기능을 좀 더 앞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아마존 알렉사 스킬스 킷이 제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려는 목적이면 그쪽에 있는 자료들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난 구글을 샀어. 구글 액션스를 보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아마존 스킬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서 다른 단어들, 용어들만 매핑을 시키면 돼요. 올해 초에 구글 I.O. 때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구글이 발표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구글은 이 개발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이 페이지는 인트로 페이지고요. 이 다음 페이지 붙어 있는 API.ai라는 구글이 인수한 회사의 화면을 갖다가 그대로 썼어요. 지금도 저 API.ai라는 글자만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저 회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글자만 이제 Dialog Flow라는 걸로 바뀌었지 이 인터페이스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화를 만들기 위한 건데요. 이런 내용들도 다 일일이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에이전트를 생성한다 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어떤 동작을 하는 그 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에이전트 앱 같은 것들 중에서 구글 홈, 구글 어시스턴트랑 연동하는 애를 액션스라고 부른다. 이 단어만 아시면 되고요. 뭐 앞에 보면 여기 랭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세팅하는 것들은 마찬가지고 언어 입장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알렉사보다 훨씬 많은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개발하는 페이지죠. 저희 보면은 엔터티라고 되어 있어요. 엔터티라고 왼쪽 화면의 왼쪽 위에 보시면 엔터티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엔터티 정의는 슬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존 에코에서 아마존 알렉사에선 슬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슬롯이 아까 뭐였죠? 인텐트에 대한 옵션들이었죠. 내가 꽃을 주문할래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궁금해요? 어떤 꽃, 언제,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제가 상점이니까 그런 앱을 슬롯을 만들 그런 그 스킬스를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어디서는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 그다음 만약에 배달까지 해야 된다면 어디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존 스킬스킷에서는 슬롯, 구글 액션스에서는 엔터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할 때 인텐트를 이해했어요. 인텐트를 근데 그걸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보면 피자를 주문한다고 해보죠. 피자를 주문하면 자, 나 피자 주문할래.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종류는? 사이즈는? 토핑은? 언제까지?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엔터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엔터티를 정의를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하죠. 엔터티에 비슷한 단어들. 예를 들어서 사이즈도 사이즈에 대해서도 우리가 빅이라고 써야 될지, 라지라고 써야 될지, 뭐 엔터프라이즈라고 써야 될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피자헛에서는 이름이 다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몇 개 더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텐트를 등록을 해야 되죠. 순서가 좀 바뀌었죠. 얘네들이 이제 그 API.ai라는 회사는 원래 그 채팅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얼로그를 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르긴 한 순서가 다르긴 한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텐트를 먼저 해놓고 나서 거기다 슬롯을 넣어 보완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엔터티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인텐트를 등록합니다. 순서는 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존 스킬스킷에서 알렉사 스킬스킷에서 그 인텐트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어떤 동작을 원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리스폰스 반응은 어떻게 할래? 이것도 예제 단어들, 예제 말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있어요. 국내에도 클로바 익스텐션이라는 부분이 나름 그래도 국내 중에서는 열심히 잘 만든 것 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베타라는 표시를 안 빼고 있는데요. 베타 상태라고 클로바 익스텐션 킷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커스텀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용자 언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호출할 때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래? 그러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예들 중에서 뭐 영어 공부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영어 공부라는 게 이제 이거에 대한 이름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어떤 발화들, 어터런스들을 있게 할래? 그 어터런스에 해당되는 내 인텐트는 뭘로 할래? 인텐트를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추가 정보들, 슬롯들이나 엔터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래? 단어들만 좀 다르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실제로 개발을 하자가 아니라 개발하기 전까지 필요한 정보들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어요. 꽤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신 것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 들어가실 때 훨씬 더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